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그냥 오는 돈은 없다 라는 책입니다. 이 의상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쌓여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때는 돈이 행복을 데리고 옵니다. 이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책은 부와 행복에 관한 쉬운 7가지 조언을 저자의 경험과 함께 진솔하게 풀어놓은 책인데요. 몇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몇 번 조작하기만 해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성공하는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내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긴 그 하루하루가 쌓여 현재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이치로 1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을 관찰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들이 모여 1년 뒤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오늘 오전 한때, 1시간, 지금 1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면 책 한 권이 완성될 것입니다. 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길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멋진 몸매와 더불어 건강을 얻을 것입니다. 매일 1만 원씩 저축한다면 1년 뒤에는 365만 원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매일 책을 읽는다면 지식과 지혜가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얻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는 것을 머릿속에 잔뜩 담아두고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 된들 그게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남들 앞에서 유식해 보이며 우쭐해하는 것이 행복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물론 지적 탐구는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와 세상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면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더 많이 알려고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요. 매일 딱 한 걸음씩만 더 하면 됩니다. 매해 연초가 되면 무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무모한 계획을 세웠나? 몇 달째 노력 중인데도 별 변화가 없네. 이런 생각은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는 작은 우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을 믿고 매일 딱 한 걸음씩만 더 걸어가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1986년
내 나이 20살 때 살아가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뒤에 휴학을 했습니다. 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대를 기다리며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지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작은애 군대 갔다 오면 학비가 걱정이네요. 지금부터라도 생활비를 더 줄여서 적금을 부어야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등록금이라도 마련해 놓고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자리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신문과 대학 학과 게시판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겨우겨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고소득 보장, 단기 알바, 월 100만 원 가능. 학과 사무실 앞 게시판에 붙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수세미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전화기 건너편의 남자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고 노하우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꽤 넓은 사무실 공간의 절반 이상이 수세미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수세미를 4개씩 포장해서 팔면 돼요. 잘 팔릴까요? 사무실 직원이 알려준 방법은 이랬습니다. 우선 수세미를 4개씩 비닐 포장에 담는다. 그리고 내가 직접 손글씨로 쓴 편지를 포장지에 함께 넣는다. 그것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일단 담 너머로 던져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찾아가 수세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으면 된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마는 내 성격에도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학비가 부족해서 수세미를 팔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학비에 보태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당시만 해도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았고 사람들도 인정이 있어서 제법 먹혔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3시간 동안 손편지를 200장 만들었습니다. 다 쓰고 나니 손목이 얼얼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평창동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내가 살던 지역이 은평구여서 거리도 가깝고 부자가 많은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수세미를 담은 커다란 비닐 포대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200개가 넘는 수세미 세트가 담겨 있는 비닐 포대는 내 몸보다 컸습니다. 그것을 메고 평창동 주택가의 가파른 경사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수세미를 하나씩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당시 평창동에는 빌라나 아파트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커다란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수세미를 던져둔 집 앞에는 분필로 V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전날 던져둔 수세미를 회수하거나 돈을 받기 위해 다시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어제 수세미 넣고 간 학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집 한 집 돌아다녔습니다.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는 집, 왜 이런 걸 허락도 없이 넣었느냐고 짜증내는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개가 수세미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집, 수세미가 많아서 다음에 사주겠다는 집 등등 상황이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그렇게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100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수세미를 사준 집은 10군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 팔면 500원이 떨어지는데 10개 팔았으니 5,000원을 번 셈이었습니다. 오후에 10개를 팔면 하루벌이가 1만 원이었습니다. 아니다. 전날 수세미를 집집마다 돌렸으니 이틀에 1만 원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1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200일이 걸려야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3개월 동안 100만 원을 벌자고 야무지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주택가에 수세미를 돌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주택가 길모퉁이에 앉아 집에서 가져온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날 아침 바람소리에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심하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전날 수세미를 돌린 평창동에 회수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나갈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 내내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2월 말이었고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오후 5시가 되었지만 그때까지 내가 판 것은 9개였습니다. 4,500원. 하루에 20개를 팔아야 그나마 목표치를 채우는데 절반에도 못 미쳐 있었습니다. 대문이 엄청나게 큰 저택 앞에 섰습니다. 마당이 초등학교 운동장만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집 대문 앞 한쪽 구석에 앉아 점심때 먹다 남긴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그때 덜컹 하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쇼? 문을 열고 나온 분은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수세미 놔두고 간 학생입니다. 수세미? 네, 어제 수세미를 마당에 던져두고 갔는데 못 보셨어요? 아, 그 수세미? 그거 학생이 두고 간 거야? 네, 할머니. 학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기특하네. 열심히 사네. 잠깐 기다려봐. 들어가서 돈 가져올게. 근데 얼마지? 네, 1,500원입니다. 할머니가 돈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다가 5분쯤 뒤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지금 몇 살이야? 20살입니다. 내 손자하고 나이가 같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봉투는 뭐예요? 수세미 값이야. 나는 봉투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1,500원만 주시면 됩니다. 학생 학비에 보태는 거야. 대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살짝 웃어 보이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서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25장, 2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세미가 잘 안 팔려서 집어치울까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하자 하고요. 1986년 2월 초 저녁 평창동 주택가 언덕의 날씨는 매우 쌀쌀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으로 내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부자가 인색하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을까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악한 부자가 되느니 착한
가난뱅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어찌다 나쁜 사람일까요? 가난하거나 중산층 사람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인격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1986년 그날 선한 부자를 만났고 나 역시 언젠가 부자가 된다면 평창동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그날의 추억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역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단 하나의 목적은 행복한 삶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 바람직한 일, 좋은 일에는 나가 빠져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맞추느라 오히려 나를 소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 좋아하는 일에서는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에게 세상을 맞춥니다. 인생의 일막은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순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인생의 이막에서는 나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디펙 초프라 지음, 구승준 옮김, 한문화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스스로 풍요로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와 정보가 특정한 방향으로 파동이 일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이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원래 행복한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을 쫓기도 하고 멋진 인맥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려고 분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가 실제로 쫓는 건 행복입니다. 그러니 가장 우선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실수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맨 먼저 구한다면 모든 게 저절로 그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마음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말합니다. 설령 의지를 시험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다른 욕망이 유혹하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확고한 태도입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또는 이 세상에서 부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확고한 것이라야 합니다. 우주는 늘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율하고 조직하고 지휘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열어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삶을 사랑하고 즐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고객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즐거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사실 즐거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즐거움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삶에 풍요로움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상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상반되는 가치들이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위와 아래, 뜨거움과 차가움, 여기와 저기, 빛과 어둠, 생과 사 등등 이처럼 세상 만물은 서로 대극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경험은 물론이고 추상적인 개념들 속에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와 상반된 속성이나 개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인생이 가진 상대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모든 경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자기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회를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정직한 대화는 우리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더 줍니다. 또한 돈을 움켜쥐지만 말고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두쇠처럼 돈을 모으기만 할 게 아니라 적당히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기분 좋게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봉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한정하여 설명을 해보면 돈은 세상 여기저기를 운행하는 혈액과도 같아서 반드시 멈추지 말고 흘러야 합니다. 누군가가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다면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잘 흘러야 그 액수가 점점 더 불어납니다. 돈이 만약 잘 흐르지 않고 군데군데에서 멈춘다면 혈전처럼 엉겨서 혈관을 막고 급기야는 온몸에 이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실 돈을 아낌없이 펑펑 쓰는 것이나 돈이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절약하는 것이나 모두 물질에 고착되어 있는 태도일 뿐입니다. 돈은 우리가 타인과 서로 나누어야 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우주에 베푸는 봉사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돈이 오게 하려면 돈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흘려 보내야 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걱정 없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는 것도 좋습니다. 이 넉넉함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를 동시에 가리킵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쪼들리게 될까봐 질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란 샘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듯 끊임없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가인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와 함께 세계 평화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있을 때 곁에서 듣고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엄청난 돈은 다 어디서 생기나요? 하고요. 그러자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생기든 돈이 생기는 데서 생기겠지요 하고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을 향해 진정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으로 답례해야 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고마워하는 척 꾸며대서는 곤란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마움을 느꼈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에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더 많은 풍요로움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젊은 생명력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우주적인 자아와 일치시킬 때 누구나 젊은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적인 대상에서 찾는다면 그 대상이 지위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그 무엇이든 자신의 정체성을 투사한 그 대상에게 자기 에너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생명력이 결핍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우주적인 자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온전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원기가 충만해지며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 또한 지녀야 합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삶에 대한 호기심과 무한한 모험심이 저절로 솟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이 주는 활력과 다채로운 경험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은 매 순간 모습을 바꾸며 무수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생명은 계속되지만 삶이 나라는 형태를 띠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이 순간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삶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 생명에 대해 이해하려면 그 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우주적 생명의 발현이며 당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도 그렇고 저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혈관을 타고 춤추는 오랜 생명의 고동과 만나기 위해서는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미지의 무언가와 대면하는 일입니다. 운명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은 인생의 행로에 대해 근심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자유이고 삶을 향한 열정입니다. 한 가지 태도만을 강박적으로 연습하거나 어떤 마음의 상태만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부와 풍요로움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